아, 자, 지금부터 안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새해가 되어서 이제 저희 관악교회 청년부를 이제 새로 담당해 주실 안영준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짜 환영하는 마음으로 안영준 전도사님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어제 먼저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전도사님의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안용준, 나이 33세, MBTI는 INFJ이고 현재 고신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계십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을 거쳐 하루에 2-3시간 남짓자며 공부하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재수 후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어렵게 들어갔다가 돌연 신학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신대학을 들어가신 전도사님의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네,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용준 전도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제 피부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안에서 놀지 않고 바깥에서 한 10시간씩 네, 돌아다니면서 축구와 농구와 달리기와 온갖 운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야구부, 육상부, 축구부, 태권도부 네, 많이 했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농구 대회를 좀 많이 나가가지고 네, 제 키를 보시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농구를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더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사전에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사진을 뵀는데 피부가 되게 우유빛깔이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네, 제 흰우유에서 초코우유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남아공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5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햇빛과는 차원이 다른 아프리카의 햇빛을 받아서 한 5개월 동안 바싹 익혀진 얼굴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탄 채로 그대로 햇빛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더 이상 흰 우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초코 우유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INFJ시잖아요. J 하면은 또 계획을 굉장히 잘 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께 질문 받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시험 기간 한 3주 정도 잡고 바짝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고요. 학원은 안 다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쌓인 게 하나도 없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맨날 하루에 농구를 3시간 넘게 하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당시에도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학생으로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나의 욕심 플러스 그런 생각이 가미되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자면서 공부를 계속 했었고, 저희 집안이 좀 엄격한 고신 집안이다 보니까 주일에는 공부를 단 1초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공부를 못한다, 그럼 평일에 승부를 보자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고 거의 분 단위로 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재수의 아픔을 겪으셨다고. 네, 그 시절은 어떠셨나요? 네, 그 딱 수능을 치는 날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50점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었는데요. 원래 되게 좀 저 스스로도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 막 전국 석차도 막 2등이 나올 때도 있고 뭐 100등 안에 들 때가 꽤 많았었는데 재수를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까? 아니면은 그저 좋은 치장 그냥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서 나의 야망을 실현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굳이 높은 자리에 가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교를 이제 재수를 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대학교는 이제 어느 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학부 전공은 사범대 역사교육 전공을 했었고요.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그리고 교육학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넓고 얕게 배우는 학문인데 넓고 얕다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한테는 결코 얕지 않더라고요. 네, 막 사료를 이제 해석해와라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사료가 없는 거기다 구두점도 없고 뭐 띄어쓰기도 없는 세로 쓰기로 된 한문을 가지고 이게 사람 이름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한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끙끙 앓으면서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제가 초코우유로 변하게 된 사건이 제 남아공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남아공에 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눈에 엄청난 빈부격차라는 현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에서 다니던 학교는 거의 다 백인들만 다니던 학교고 저의 피아노 선생님은 식구가 6명인데 3층짜리 집에 방이 17개, 수영장, 뭐 잔디밭, 도베르만 컹컹 2마리 그런 엄청난 집에 살고 있고 제가 당시 외삼촌 댁에 살았는데요. 외삼촌을 따라서 갔던 흑인 빈민촌에는 거의 여기 단상 위에 정도 크기,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집에 한 7명쯤 되는 식구가 사는 그런 흑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보았던 충격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정작 대학에 오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제게서 너무 멀리 있는 친구들이고 또 그런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좀 꽤 많다 생각보다 국제기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제가 있던 남서울교회 청년부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즐거움과 또 공동체의 아픔들을 좀 몸소 겪으면서 저의 가장 큰 기쁨과 또 가장 큰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한 2016년 정도부터 신학으로 좀 가고자 했고 또 불러주셔서 신학의 길로 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혹시 반대는 없으셨나요? 네, 저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하셨어요. 사법고시를. 그래서 이 동네가 되게 친숙한데요. 저는 아버지를 뵈러 가끔씩 왔었던 그런 동네인데 아버지께서 한 15년 정도 사법고시를 하시다가 늘 1차까지만 안 되셔서 좀 나름의 한이랄까?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교육행정고시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너가 어차피 그런 아프리카나 제3세계 어려운 애들 돕는 일을 하려면
그런 행정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처음에 그런 기대를 가지셨고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 좀 갔다가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이제 뭐랄까 계속 타협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 길이 타협하는 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신학교를 바로 가게 됐고 특히 이제 SFC 간사를 할 때도 저희 아버지도 조금 주저하셨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많이 기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반대를 하셨죠. 맨날 이제 용준아 내가 너를 위해 너가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갈 때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저는 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시기까지 이제 반대도 또 좀 있으셨지만 반대로 좀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좀 궁금해요. 네, 지지해 줬던 분들은 아무래도 저랑 청년부 시절을 함께 오랫동안 보냈던 주변의 이제 지체들 그리고 SFC 간사님들이 약간 저를 청빙의 형태로 불러주셔서 아예 청빙서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길이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길이지만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런 반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의 이런 선택을 지지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저희가 전도사님의 전사님께서 피아노를 또 수준급으로 치신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되게 갑작스러우시겠지만 혹시 저희들을 위해서 한 곡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대본이 있었어요. 네,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네, 피아노. 와.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피아노 철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악보도 방금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요구 드린 건데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께 궁금해하는 부분을 또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까 요청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줌이나 유튜브로도 접속해 주신 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보고 하나씩 뽑아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질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네. 요거 괜찮죠?
네, 질문은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엄청 세고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제가 키 성장이 중학교 1학년 3월에 멈췄거든요. 네, 너무도 안타깝게도 제 운동 선수를 지망하던 이제 친구가 태권도 겨루기 시합을 나가서 나래차기로 점프해서 발차기를 하다가 발목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가지고 제 성장판이 그때 벌어져 버려서 네, 제가 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셨다라고 저는 그냥 표현하는데 더 잘하지 말라고 네, 그때 이렇게 멈춘 후로 운동 선수는 하지 않게 됐지만 좀 뭐랄까 그 친구들이 쟤는 그래도 건드리면 안 돼라는 네, 그런 인상을 가졌던 학생이었고 겉으로는 되게 모범생이었지만 엄격한 고신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끔 고백하자면 헌금 조금 떼서 PC방도 가고 지금 2층에 PC방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좀 어린 시절 여기 있었다면 아마 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근데 제가 남중남고 뭐 교회도 중고등부에 남자 10명, 여자 1명 뭐 이런 곳에 다녔어가지고 학생 시절에 뭐 연애나 이런 거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행임 누나가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였을까? 네. 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저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제가 아마 운동선수를 했을 것 같고 눌린 채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유네스코에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 희망으로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3세계에 사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UN 뒤에 ESCO가 붙는데 E가 education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뽑아보고 싶은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리고 왜 좋아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네, 제가 암송을 까먹어서 다시 좀 읽어드리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제게는 가장 좋은 구절인데 약간 저만을 위해서 달렸던 그 모든 삶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고 제가 저를 위해 했던 노력보다 더 큰 일들을 저를 위해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노력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구나.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뭐 이건 부수적이지만 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좀 이 말씀들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볼까요? 재밌는 질문들이 또 많은데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2가지 질문을 적어주셨습니다. SFC로 오신 이유는? 그리고 교제하는 여성은 있나요? 이렇게 네 적어주셨는데 한번 답을 해주실까요? 네, SFC로 온 이유는 일단 제가 대학생 SFC가 됐을 때부터 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서울대를 합격하고 서울대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SFC 선배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번에 온다고 들었다. 빨리 어서 와라 하고 저의 입학식을 하기도 전에 선배들의 졸업식을 먼저 참석하게 되고 그 졸업식에서 졸업한 선배들이 아웃백을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촌에서 올라온 이 학생이 아웃백의 맛을 본 이후로 네, 발목이 잡혔죠. SFC에 발목이 잡히고 그다음에 뭐 들어온 건 아웃백 때문이었지만 들어와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좀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들에 또 감사한 마음에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청소년기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더라고요. 대학생이 되어서야 내가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이지 조금 많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서 그런 대학생들 곁에서 특히 저는 캠퍼스 안에 들어가니까 곁에서 함께 말씀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원래부터 좀 대학생 또는 청년들 사역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SFC 간사로 콜링해 주셨을 때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 있는데요. 네, 네, 교제하는 여성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과거사는 말 안 해도 되죠. 네. 네. 또 전사님 하나 또 더 뽑아주세요. 좀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라는 질문인데,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15년 동안 사법고시를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막 대구로 아니면 서울로 제 고향이 경북 경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어머니는 아침 7시에 출근하셨다가 11시쯤에 퇴근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시고 저는 먼저 서울로 오고 동생은 고려대로 가가지고 저희 가족 4명이 이산 가족이 네, 거의 한 10년 동안 이산 가족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경기도 부천으로 올라오셔서 동생만 홀로 이제 떨어뜨려 놓고 3명이서 좀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사시다 보니까 제가 약간 신혼부부 틈에 끼어가지고 네, 좋은 의미가 아니라 티격태격 이렇게 하시는데 오랫동안 이제 쌓여온 삶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다툼도 있고 때로는 알콩달콩한 것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혼자 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 이제 설교 쓰러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포스트잇으로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또 되게 저도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기억 그리고 슬픈 기억 이 두 가지. 네,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면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남서울교회 청년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청년부에서 생활했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가장 좀 행복한 기억으로 많이 남습니다. 서로의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됐던 경험. 요거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면서 후배들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고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걸 보여주고 또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또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서로 주려고 하는 좀 스스럼 없는 관계들 그런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런 청년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데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친 좋은 기억이 아닐까 싶고요. 슬픈 기억, 슬픈 기억은 첫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또 네, 슬프네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우와 전사님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차현주 자매님께서 인사 전해주셨고요. 청년들과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네 질문을 하셨네요. 네, 청년들과 기대하는 바는 우선은 좀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싶어요. 먼저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걸 잔뜩 가져와서 여기 이거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먼저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그 안에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 굳이 만약에 백지 상태에서 먼저 하자라고 하면은 일단 좀 같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선 네, 서로도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그래서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교제의 장을 먼저 많이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되게 솔직하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부 잘 부탁드리고 또 관악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목사님? 저는 저 목사님께도 우리 전도사님을 맞이하는 반가운 마음을 한마디 듣고 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데 다시 톡쇼로 다시 한번 싶었는데 이렇게 정말 SFC 대학이 너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전사님 복음이 헌신된 분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함께 복음 사역에 우리 교회가 또 함께해서 기쁘고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잘 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대학에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그 사랑도 복음 말씀에 담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젊은 종에게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종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어 주소서. 저 희망 없이 현실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인생길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대학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 우리 청년들도 가까이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지도할 이 종이 함께와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청년들이 잘 세워져서 청년들이 가정과 직업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두 분 MC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저도 한번 토크쇼 해주세요.